안녕하세요. 민동필입니다. 자, TV 똥덩이 이제 본격적으로 실제로 이제는 인간의 두뇌의 영역으로 넘어오는 겁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일부에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앞쪽에서 다뤘던 것은 동물적인 본능에 기초를 한 기억력. 이거는 사실 공부에 써먹기가 어려워요. 써먹어도 한계에 금방 부딪히고요. 그래서 이제 인간의 두뇌를 쓰는 기억력으로 넘어와야 되는데 그 인간의 두뇌로 넘어와서 배우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이유를 가지고 배우는 것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가 들어갈 것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이제 이것을 능동적인 기억으로 바꿔야 됩니다. 능동적 기억법. 이걸로 이제 바꿔야 되는데 이제 그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자, 이 프로그램은요, 밴쿠버 중앙일보와 펀절드 제 회사가 함께 계획하고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젠 너무 많이 이 이야기를 떠들어서 이건 뺄까요? 다음부터? 예. 뭐 여기 중앙일보, 밴쿠버 중앙일보 로고도 있고 제 회사 로고도 있으니까 빼는 방법을 한번 해볼게요. 예. 어쨌든 이유를 가지고 연결을 해서 개념과 개념을 연결을 해서 공부를 하면 기억에 오래 남는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흥미가 없으면 내가 흥미가 없으면 이유를 가지고선 다 기억해서 들어도 공부가 안 돼요. 왜? 기억에서 오래 남지를 않고 사라져 버려요. 그래서 이게 어떤 현상이냐면은 어떤 강의를 가든 무슨 수업을 듣든 딱 들어요. 그러면서 했는데 선생님이 아니면 뭐 교수님이 이렇게 쭉 설명을 다 해요. 그래 가지고선 설명을 쭉 했더니 이해가네, 이해가네, 이해가네. 그러고 나서 인제 딱 집에 와 가지고 있는데 기억을 하려고 이렇게 해 봤는데 '어? 이게 어떻게 해서 어떻게 갔더라?' 이렇게 되는 경우가 생겨요. 잘 기억이 안 나죠. '이게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됐지? 어디서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되지?' 이런 현상이 벌어져요. 자, 왜 그러느냐? 내가 흥미가 있으면 이렇게 이유나 이런 것들이 딱 나오면은 바로 머릿속에 탁 들어와요. 그런데 흥미가 없을 때 벌어지는 일이에요.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은 백날 옆에서 아무리 떠들어도 뭐 처음에 들어올 땐 그래.' 하고서는 이렇게 됐는데 나중에 지나가면 기억도 안 나죠. 그리고 어떤 때는 아예 시작부터 머릿속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자 그러면은 이게 이걸 가지고서는 내가 내 기억법으로 찾으려고 하면은 이유를 가지고 연결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이유가 아니라 내가 이유를 가지고 뭐 개념이 1 번이라고 하는 게 있고 2 라고 하는 개념이 있으면 이거를 내가 이유를 가지고 연결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딱 하려고 해 봤는데 뭐를 어떻게 할지 알 수가 없죠. 무슨 이유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이렇게 보면은 '이유를 어디서 찾아서 어떻게 연결하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사람들에게 묻게 돼요. 그러면은 이거는 말 그대로 스승을 찾아가서 "이거는 왜 그렇습니까? 이건 어떻게 이렇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게 되죠. 네. 자, 이 부분이 바로 지식을 찾는 과정이에요. 네. 질문도 지식을 찾는 질문이 탄생하는 경우예요. 자, 그래서 인간이 인간으로서 이 동물들과 다르게 발달을 할 때 제일 먼저 인간만의 고유함을 찾기 시작한 것이 바로 지식을 찾는 과정으로 넘어가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제는 뭐냐면은 동물들도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동물들도 새끼들 가르쳐요. 그죠? 고기 잡는 법, 사냥하는 법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또 연습하게 하고 이렇게 가르쳐요. 네. 그래서 치타 같은 경우 아마 여러분들 이 유튜브 같은 데 찾아보면 이런 게 많이 유튜브가 이제 보통 정보들이 사람들이 뭐 연예인들 얘는 어떻고 저는 어떻고 이래 가면서 떠드는 그런 유튜브 말고 저는 이제 그런 유튜브를 추천하지 않고 실제로 내셔널 지오그래픽이나 뭐 이런 그것들 있죠. 예. 그런 것들을 이제 추천을 하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보면 물론 제 유튜브는 추천을 합니다. 예. 그거는 확실하게 말씀드리고요. 예. 동물들 같은 경우 치타 같은 경우 사냥을 하고 나면 사냥을 해서 이 먹잇감을 완전히 어느 정도 크기가 좀 작고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 반쯤 정신을 못 차리게 만들어요, 목 졸라서. 그런데 완전히 죽이진 않고 그 상태에서 냅둬요. 그러면 새끼들이 그 먹잇감, 사냥감을 놓고 연습을 하거든요. 그 가르쳐요, 치타도. 그러면서 어떻게 무는지도 보여주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것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동물들도 교육을 해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은 가르치는 거 있죠. 제가 앞서 일부에서 한 그 "이것은 이것이다. 이건 이렇게 하는 거야."라고 가르치는 거 있죠. 이거는 동물들에 가르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디 가서 사람들을 보더라도 제가 하버드 그 교수 얘기를 앞서서 했는데 그 사람은 아니에요. 예. 그 "이거는 이거야. 그 너 뭐 저기 그 저희 누가 묻는데 아 이게 내가 저희 뭐죠? 요즘 이것 때문에 괴로운데." 그게 뭐가 괴롭니? 네가 그렇게 저희 그 괴로운 게 아니라 네가 생각하는 게 이러니까 그런 거지.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사람들의 그런 생각을 판단하고 그렇게 가르치는 것. 이거는 동물들 수준에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가 되면 뭐가 있냐면은 사람을 비판하고 예. "너 잘했네. 잘못했네." 비판하고 또 뭐가 있냐면 체벌도 있어요. 예. 그래서 특히 때리는 경우, 폭력이 들어가는 경우 이런 경우가 동물적 본능에 기반을 둔 그 가르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즘 보면은 뭐 종교 단체도 그렇고 뭐 여기 가면 폭력을 하고 학교에서 특히 폭력 휘두르고 이거는 그냥 '사람을 개 취급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나마 쪼끔 개 취급을 덜 받는 곳이 그나마 인제 개 취급은 당하는데 개 취급을 덜 받는 게 아니라 개 취급은 당하지만 그래도 귀여움받는 폭력이 없는 개 취급을 당하는 곳이 인제 말로 가르치는 네 말로 예. 말로 "이건 이거야. 저건 저거야. 이거는 이거고 너는 이래서 이래." 이렇게 가르치는 곳. 예. 그렇게 교육을 하는 곳이 바로 인제 이 쪼끔 나은 그렇지만 여전히 동물의 왕국에 기반을 둔 교육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인간으로 넘어오면 이 가르치는 건 동물들도 그대로 있으니까 실제로 이거는 동물들의 세상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다른 게 뭐가 있냐면 자 지식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인간은 어떻게 하죠? 내가 배우고자 하는 욕망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찾아가서 물어요. "내가 지금 이러이러하고 이러이러한데 이건 왜 이런 걸까요?" 라고 "왜?"라는 질문을 던져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지식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 그러죠. 음. 이거는 제가 인제 사회에서 제가 봤던 거를 예를 들게요. 한 사람이 와서 물어요. "아 남편이 뭐 그 죽어서 제가 좀 너무 슬프고 사랑하는 남편이 죽어서 제가 너무 슬프고." 막 이래요. 그럼 지식인이 있다가 딱 얘기해요. 딱 앉아 가지고. "그게 무슨 남편이 죽어서 슬픈 거야. 네가 그게 무슨 사랑이야. 그냥 네가 불편해져 가지고 그 사랑이라고 느끼는 거지." 라고 답을 해요. 자 이거 학교에서도 똑같아요. "선생님 비는 왜 와요?" 딱 그러면은 선생님이 딱 비는 이러이러이러해서 오는 거야." 딱 이렇게 가르치죠. 여기서 제가 인간의 두뇌라고 얘기한 거는 가르치는 사람, 이 사람이 인간의 두뇌로 가르친다가 아니에요. 누구냐? 바로 여기에요. 묻는 사람. 묻는 사람이 인간의 두뇌를 사용하고자 내가 궁금한 것이 있으니까 왜냐고 물어요. 그러면 내 상황을 가지고 내가 있는 질문을 가지고 "비는 왜 와?" 그랬는데 "비가 온다."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답이 나오지 않으니까 가서 물었더니 "아 비는 저희 물이 저희 컨덴서에 응결이 돼서 뭐 이렇게 돼서 나오고 이렇게 돼서 오는 거야." 그럼 아 비는 구름에서 구름이 물로 돼 있는데 이래서 뭐 구름 그다음에 수증기 이것이 응결 그래서 중력 이런 걸로 해서 떨어지는구나. 이거를 내가 배우는 거예요.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두뇌가 실제로 탄생하게 되는 계기가 바로 여기에요. 그게 뭐냐?
내가 궁금한 것. 어떻게 보면 호기심이죠. 네. 뭐 궁금한 것이 호기심이니까 호기심으로 할게요. 호기심에서 있는 것을 다른 동물과 다르게 질문으로, 왜라고 하는 질문으로 바꿔서 사람들에게 묻기 시작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시작이에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죠? 이 사람한테서만 배우나요? 아니죠. 내가 보면서 관찰하면서도 배울 수 있고, 또 뭐 다른 사람을 보면서도 배울 수 있고, 그 다음부터 내가 깨달아 간단 말이에요. 그쵸? 그래서 핵심은 뭐냐? 호기심에서 오는 왜라는 질문을 바탕으로 깨닫는 과정. 이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자, 요거를 제가 원효대사라고 알려진 원효라는 승려의 그 역사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바로 이거예요. 해골바가지 물을 목이 말라서 벌컥벌컥 들이켜고 잘 잤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보고 해골바가지니까 뒤집어졌어요. 그랬는데 갑자기 쓰는 거예요. 왜? 내가 그 해골바가지 물인데 내 목을 시원하게 축여줬었는데 그 밤에는 멀쩡했었고 내가 진짜 그것 때문에 갈증도 해서 하고 잠을 잤었는데 왜 내가 해골바가지라는 것을 아는 순간 이렇게 내가 이러한 행동을 하지? 그러고 났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갈림길이 두 가지가 나와요. 뭐가 있느냐? 깨닫긴 깨닫는데 스승으로부터 배우는 깨달음, 이게 있어요. 이건 뭐냐? 내가 그냥 이 사람의 개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뭐 다른 말 안 할게요. 어차피 지식을 배우는 거는 개로 전락되는 거니까요. 그런데 이 원효라고 하는 사람을 역사에서 그나마 뭐 저는 뭐 진짜 대사라고 할, 실제로 세종대왕은 대왕이라고 불러요, 저는. 왜냐면 그 사람은 실제 두뇌가 그만큼 뛰어났기 때문에. 하지만 원효 대사라는 건 대사까지는 아니고 그냥 공부 시작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된 사람. 그래서 원효 승려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람은 그나마 다른 게 뭐냐면 스스로 깨달았어요. 그것이 무엇이 됐든 이 깨달음의 수준이 얼마가 됐든 자기가 깨달았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여러분들께서 지금까지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두뇌 능력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 내가 스스로 깨달아서 무엇을 배우잖아요? 배운다? 바로 이 순간에 두뇌는 기억력이고 뭐고 그 경계선을 딱 넘어서요. 진짜 머릿속에서 그 내용들이 머릿속에서 딱 자리를 잡고 언제든지 써먹을 수 있는 것들로 나와요. 그게 뭐냐? 예를 들면 이거예요. 비가 왜 와? 이렇게 딱 질문을 했는데 누군가의 학교 가서 선생님한테 이거를 비가 왜 오는지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국어를 하지를 않고 어떻게 했느냐? 어느 순간 계속 고민을 계속 하는데 어느 순간 아, 오늘 위스키 온 더 락. 나 저 위스키하고 저 얼음 넣어가지고 시원한 위스키 해가지고서 한 잔 먹어야 돼. 그래가지고 얼음을 탁 집어넣고 위스키를 딱 따랐어요. 휘저으면서 딱 한 모금 두 모금 먹다 보니까 옆에서 딱 봤더니 컵 주변에 동글동글하게 물이 맺혀요. 물방울. 얘네가 어디서 오지? 그랬더니 공기 중에 수증기. 그래, 공기 중에 수증기가 그럼 차가우면 이렇게 되나? 하늘을 봤더니 비가 오네? 그러면은 비가 오는데 이게 공기가 차가워져서 수증기가 이렇게 뭉쳐서 떨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되는 건가? 이 생각까지 딱 가는 그 순간에, 이렇게 해서 스스로 깨닫는 순간에 공부하는 방향이 확 달라요. 세상이 달라 보이죠. 그리고 이게 비로구나. 이게 음결이라는 현상이고 이게 비가 만들어지는 원리구나. 바로 이유를 깨닫는 거예요. 이유를 스스로
이게 공부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머릿속에 저장되는 정보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계속 늘어날 뿐 아니라 이렇게 저장된 정보는 사라지지가 않죠. 사라졌다가도 금방 다시 되돌아오고. 자,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어떻게 학교 공부에 적용할 수 있는지 제가 이제 그 이야기를 3부에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